거기 47쪽부터 시작하는 명제에 대한 B단계 문제를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보면은 우선 356번부터 시작이죠.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그 유형별 대표 문제 풀이하는 거예요.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뭐 이거 너네가 알아서 찾으세요.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거 눈에 딱 보이지? 명제는 참거짓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 근데 참거짓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애가 하나가 있네요. 조건이 하나 껴있네. 명제인 거 골라주시면, 명제가 아닌 거 그거 골라주시면 되고, 옆에 359번으로 갑니다. 359번 문제가 좀 꼬여 있으니까 요렇게 가봅시다. P가 뭐라고 쓰여 있냐?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X가 1까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 Q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쓰여 있고, 구하라고 하는 게 not P 또는 Q. 요렇게 생긴 애의 부정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저거의 부정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부정 구해보면은 요런 식이지. 이거를 이제 나는 집합으로 푸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집합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집합으로 푸는 게 더 편해서. not P는 P의 여집합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는 합집합이라 그랬고요. Q는 요렇게 있어. 근데 이걸 지금 뭐 해달라 그랬냐면 부정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부정을 해달래. 그럼 제가 이제 부정이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가 그대로 나오고 교집합 Q의 여집합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구해달라는 얘기고 요거를 그냥 P 차집합 Q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결국 P 차집합 Q를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저런 부등식 같은 경우는 항상 수직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수직선에서 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P일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시작을 해서 3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Q가 될 건데 P에서 Q를 차집합을 하시면 돼요. P에서 Q를 차집합. 그러면 P에 있는 것 중에서 Q랑 겹치는 거 여기만 날려버리면 되지. 그러면 P 차집합 Q는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X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0까지. 근데 0이 포함이 돼야 되죠. P에 있는 것 중에서 Q에 있는 거 없애라 그랬는데 Q에 지금 0이 없거든요. Q에 0이 안 들어가요. Q에 0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P 차집합 Q에는 0이 들어갑니다. Q에 0이 안 들어가니까 0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0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포함이 된다. Q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책을 넘기셔가지고 유형 세 번째 거를 좀 보시면 유형 세 번째 거를 좀 보시면 364번이네요. 364번에 보시면 전체 집합의 한 자리 뭐 써 있어요. 전체 집합이 한 자리 자연수래. 그럼 한 자리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까지 써놓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조건 P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라고 쓰여 있어.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저거 2차 부등식 이렇게 푼다고 했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시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있는데 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X는 뭐라고 쓰여진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요거 만족하는 진리집합에는 원소가 뭐뭐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저렇게 이제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이 자연수밖에 없어요. 1부터 9까지 자연수. 여기 이거 해당하는 거 갖다가 써주시면 1, 2, 3, 4, 5, 6, 7까지만 가능하겠죠. 자연수만 써줘야 됩니다. 지금 1, 2, 3, 4, 5, 6, 7 이러면 자연수의 개수는 7개, 진리집합의 원소는 7개가 있네. 다음에 이제 369번에 보시면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은 골라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써있는 구조가 전부 다 이 구조잖아. P이면 Q이다. 요 구조야. P이면 Q이다 구조에서 저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했냐면
저 앞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 P가 뒤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 Q 안에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온전히 들어가야 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니? 라고 했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저게 성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은 헛소리고요. 2번 x가 짝수인 자연수면 3x는 홀수이다. x가 지금 짝수인 자연수야. x가 짝수인데 짝수에다가 3 곱해봤자 어차피 짝수지. 그럼 2번도 틀렸네요. 3번 xy가 홀수인 자연수면 홀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짝수죠. 지금 3번도 헛소리하고 있는 거고요. 4번 xy가 자연수면 자연수끼리 덧셈하면 당연히 자연수 맞죠. 그 다음 5번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A랑 B가 같다.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이 같긴 한데 그게 A랑 B랑 같을지 A랑 C랑 같을지 B랑 C랑 같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5번도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왜 이래 이거. 다음에 372번에 보시면 372번은 이제 반례에 대한 문제죠. 여기 파트에 이제 반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뭐 그림이 블라블라 나왔어요. 그림이 전체 집합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 전체 집합 안에 P도 살고 Q도 살고 요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여기에 D도 있고 뭐 E도 있고 이렇게 있대요. 이 상태인데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여달래.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Q이면 P이다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예. 다시 얘기하면 반례 구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지 지금. Q이면 P이다가 틀렸음을 보여달래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반례는 차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례는 차집합이야. 왜 차집합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거짓이 되려면 거꾸로 생각을 해봐.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Q가 P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참이지. 근데 저게 거짓이라 그랬으니까 Q가 P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Q가 P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Q에는 속하는데 P에는 속하지 않는 애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Q에는 속하는데 P에는 속하지 않는 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여기에 원소가 뭔가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차집합으로 갖다 바꿔주면 Q 차집합 P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 그러면 Q 차집합 P 안에 무슨 원소가 있으니까 저게 이제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반례는 차집합이고 우리가 여기서 찾을 건 뭐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차집합한 거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반례가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Q에서 P를 차집합해주면 여기 있는 요 공간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는 원소가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C가 있는 상황이니까 답은 몇 번이니? C가 3번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다음에 376번이죠. 376번. 376번 보면은 전체 집합에 대해서 뭐 똑같은 거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비슷한 거구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한다. 그때 명제 Q이면 P이다가 참이래. Q이면 P이다가 참이래. 요 명제가 참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우선 이제 기본적인 관계는 제가 참이 되려면 Q가 P 안에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이제 이게 참이겠죠. 그럼 저거 벤 다이어그램 구조로 그리면 Q가 요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요렇게 있고 뭐 이런 식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거 그림 그려놓고 나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돼요. 그냥 요 관계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문제는 딱히 풀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우선 1번 P랑 Q랑 교집합 PQ 교집합 겹치는 거 Q인 거 보이죠? 1번 맞고요. 2번 PQ 합치래. PQ 합치면 더 큰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P가 맞고요. 그 다음 3번 P랑 Q가 아닌 거 합쳐달래. P랑 Q가 아닌 걸 합쳐달래. P랑 Q가 아닌 걸 합쳐달래.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림 다시 하나만 그릴게요. Q가 있고 P가 있고 Q가 아닌 게 지금 이거죠. Q가 아닌 거. Q가 아닌 게 이건데 여기에다가 P를 합치래요. 그럼 P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거 합친다는 거잖아. 합치면 여기 다 색칠되지 결국. 그럼 전체 집합 맞죠. 3번 맞고요. 4번 P에서 Q를 차집합을 하면 요 그림에서 P에서 Q를 차집합을 해보면 P에서 Q에 Q랑 겹치는 거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뭔가가 남게 되지.
저거 보고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공집합인지 어쩐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여기에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76번 같은 경우는 답이 4번일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차집합하는 거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는 게 맞아요. 해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380번인데요. 380번 같은 경우는 부등식을 이제 명제를 가지고 좀 장난을 쳐놨어요. x-1의 절대값 씌운 게 k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돼 있고 q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뭐 하고 싶다? p가 q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싶다. 이게 참이 되게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연수 k의 개수. 그러면 이거 이제 부등식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바꿀 줄 아실 건데 부등식까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속을 하나 하고 갑니다. 우리끼리 하는 약속인 건데 사실 수학상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해요. 안 배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약속이냐면 절대값 하고 나서 x가 어떤 양수보다 작다라고 쓰여 있으면 얘를 갖다가 푸시면 얘는 어떻게 풀리냐면 마이너스 a보단 크고 a보단 작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쓰여 있으면 얘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풀립니다. 이거는 약속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a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예요. a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 사실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설명 없이 그냥 저건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저걸 풀어볼게요. 그럼 p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요 p를 먼저 풀어보시면 요 p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작거나 같다니까 저 가운데 있는 애가 작거나 같다. k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k보단 크거나 같다. 요 첫 번째 패턴으로 풀리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양변에 1 갖다가 더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고 얘는 k 플러스 1이고 그래서 p 값의 범위는 이렇게 써지게 되고요. 얘가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러면 좀 귀찮더라도 그냥 수직선 그리는 게 항상 편해요. 수직선 그리는 게 항상 편해. 그럼 p를 먼저 그려볼게. p가 더 작은 범위인데 p가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어딘지 모르고 k 플러스 1도 어딘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애가 집합 p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럼 집합 q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데 얘가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저기 안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범위가 얘보다 더 크게 등장을 하셔야 돼. 요렇게 등장을 해야지 p가 q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이런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반드시 작아야 하지.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애가 흰색을 완전히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이 5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지. 얘가 이거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야 요 흰색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파란색이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같은 게 안 돼요. 여기서는 같은 게 안 돼. 같은 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지금 구멍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랑 같아져 버리면 여기 흰색 안에는 얘가 색칠이 돼 있는데 요 파란색 안에는 얘가 색칠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파란색의 요 부분이 비어버리지. 그럼 둘이 같아지면 얘는 갖고 있는데 파란색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증후는 안 되고 이거 정리하면 k가 6보다 작다. 이거 정리하면 k가 4보다 작다라고 써지는 것 같아. 근데 뭘 구하라 그랬니? 문제에서 380번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6보다 작으면서 4보다 작은 자연수 k는 가능한 게 1, 2, 3까지만 가능하겠네. 옆에 이제 쭉 가셔가지고 다음에 할 게 뭐니? 385번으로 보면 다음 중 참인명제를 골라달래요. 385번 보시면 참인명제를 골라달래. 기억.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는 2보다 크다 라고 돼 있는 명제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가 2보다 크냐? 이거 딱 봐도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냐면 뭐 이걸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할 때 그냥 바로 발례 있잖아요. 발례가 바로 생각나면 그냥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딱 봐도 발례 있잖아. 모든 자연수, 자연수의 시작은 1인데 1만 들어가도 얘가 2보다 큰 게 아니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성립하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장 1부터 안 되는데 무슨 헛소리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2번 어떤 실수 x,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이라 그랬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이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중에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 존재하니 뭐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딱 봐도 존재하잖아. x가 0일 때 이게 성립할 수 있죠. 어떤이라고 돼 있으니까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입니다. 물론 0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되긴 하는데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이거 만족하는 어떤 거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디귿 어떤 양수라고 써 있어요.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x가 x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어떤이지.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x가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그냥 있는 숫자랑 그거의 역수랑 비교하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뭐 예를 들면 그냥 처음부터 x가 2분의 1이면 여긴 2분의 1이고 여긴 뒤집히니까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아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어떤 양수에 되는 거 해야 되지? x에 2 갔다가 x에 2 들어갔다고 하면은 2가 2분의 1보다 큰 거 맞지?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인 거니까 저 만족하는 예시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죠.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 모든이랑 어떤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모든은 말 그대로 그 문제에 주어진 그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는 게 이제 모든. 그래야 참이 되는 거고, 모든 같은 경우는 다 성립해야 참이 되는 거고, 어떤은 성립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가셔서요. 390번이네. 390번. 390번에 보시면 다음 중 그 여기 거짓인 명제. 여기 거짓인 명제를 찾아달래요. 그래서 1번에 x제곱이 y제곱이랑 같으면 x는 y랑 같다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1번에 있는 거에 역을 쓰면 이렇게 되지. 역을 쓰면 그냥 순서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x가 y랑 같으면 x제곱이 y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거 역 참이죠. 이거 참이지. x가 y랑 같으면 제곱해도 같은 거니까 둘이 같은 숫자 제곱했대잖아. 그 다음 2번. 2번에 역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2번에 역을 쓰면 뒤에 거 먼저 쓰면 x가 0이면 xy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역시도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x가 0이니까 0에다가 뭘 곱하든 무조건 0이 되는 구조죠. 그 다음에 3번. 이거에 역을 쓰면 2x-2가 2이면 x가 2이다 라는 건데, 역을 쓰면 이렇게 되지. 근데 이 앞에 있는 방정식 갖다가 풀면 x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면 이거다가 뭐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요 명제에 역을 쓰면요. xy가 0보다 크면 x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x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이거 헛소리인 거 알겠지? 만약에 얘네가 둘 다 음수라면, xy가 둘 다 음수라면 곱하면 0보다 크지만 둘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명제. 이런 거 문제 잘 읽고 푸세요. 명제 자체가 거짓인 거 찾으라고 안 돼 있고 명제에 역이 거짓인 거 찾아달라고 돼 있으니까 잘 읽고 푸시면 돼. 다음 5번도 마저 해야지. 5번도 마저 하면 이거에 역을 쓰면 이렇게 되죠.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당연히 뭐 4의 약수 해봤자 1, 2, 4인데 그거는 이제 8의 약수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죠. 4의 약수는 8의 약수 안에 무조건 들어가니까 답은 4번 하나만 있는 거.
그 다음 문제로 가시면 몇 번이야? 395번이네요. 395번에 보면은 뭐 대우를 이용해서 상수 쉽게 구하는 거 이렇게 쓰여 있거든. 395번에 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이 0이 아니면 x-5는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명제가 참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저 명제가 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의 대우 역시도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써보면 얘 앞으로 오면서 아니다까지 붙여야 되니까 아니다에 아니다 붙으면 맞다죠. x-5가 0이 된다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도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명제가 대우인 거 알겠지? 저 아니다 없애는 용도로 대우가 진짜 유용하게 쓰여요. 대우를 쓰다 보면 이제 아니다를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럼 요거 말 뜻은 이런 거잖아. x가 5가 되면 요 식을 만족을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x에 5 대입하면 25 플러스 5k 플러스 10 요게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7이라고 간단하게 나오셔. 그 다음에 398번인데요. 398번 보면은 3단론법이라고 돼 있는데 3단론법이라고 돼 있는 문제인데 3단론법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꼬리물기라고 부를 거예요. 3단론법은 그냥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 꼬리물기라고 부를 거야. 그냥 꼬리 물고 가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단론법의 논리 자체는 이래요. 문제 시작하기 전에 3단론법의 논리 자체는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예를 들어 참이야.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예를 들어서 참 이렇게 나왔어. 요 두 가지가 참이면 당연히 P이면 R이다도 참이 돼.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P가 Q로 가고 Q가 R로 가는 거니까 꼬리물기 하면 P가 R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 이런 거. P가 Q로 가고 Q가 R로 갈 수 있기 때문에 P가 R로 가는 것도 당연히 참입니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가 Q 안에 들어가야 참이야. 근데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려면 Q가 또 R 안에 들어가야 참이야.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나서 P는 당연히 R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결과 얻는 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3단 논법이고 방법 자체는 그냥 꼬리물기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 뭐라고 쓰여있냐? P이면 not Q이다. 그리고 R이면 P이다 라고 쓰여있어. 이 명제가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꼬리물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꼬리물기 문제는 항상 뭐랑 섞여가지고 문제가 같이 나오냐면 대우에 대한 내용이랑 섞여가지고 문제가 항상 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문제를 푸시면 되냐면 우선 여기 두 개가 참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거의 대우도 무조건 참이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참인 명제들의 대우를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참인 명제들의 대우를 써놓으면 요거의 대우는 Q이면 not P이다. 요것도 참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명제의 대우를 쓰면 not P는 not R이다. 요것도 당연히 참이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참인 명제를 4개 찾아낸 거야. 그러면 참인 명제를 다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꼬리물기 하시면 돼요. 저게 이어질 수 있는 거 찾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게 먼저 눈에 보이지. 밑에 있는 게 먼저 눈에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Q이면 not P라 그랬는데 not P이면 not R이래. 그러면 Q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뭐도 당연히 참이냐면 Q에서 not R로 가는 것도 당연히 참이야. 그 다음에 이 위에서도 꼬리물기가 되는데 R이면 P라 그랬고 P면 not Q라 그랬으니까 R에서 P 거쳐서 not Q로 가면 되지. R이면 P이다, P이면 not Q이다. 그러면 R이면 not Q이다 까지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거의 대우도 쓰면 되는데 사실 얘네 둘이 대우 관계니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참인 명제 6개를 찾아놓은 상태고 저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더 이상 참이라고 뭐 얘기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 중에서 보기에 없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4개는 보기에 있으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 없는 게 이제 5번인 것 같죠? 여기서 없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시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갑시다. 우선 401번 문제인데 401번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P에서 Q로 P이면 Q이다는 참인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야. P에서 Q로 쏘는 건 되는데 받는 건 안 돼. 그럼 이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P가 지금 쏘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으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거꾸로 Q 입장에서 저걸 읽으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면 필요 조건. 화살표 받는 애가 필요 조건, 화살표 쏘는 애가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쏘고 받는 게 다 가능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선 뭐라고 쓰여 있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닌 거래요. 그러면 쟤네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P랑 Q가 이렇게 있으면 필요 조건은 돼야 되고 충분 조건은 안 된대. 그러니까 P는 필요 조건이란 얘기죠. P는 필요 조건이니까 쏘는 건 불가능, 받는 건 가능. 요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보기에서 저 그림으로 되는 거 하나씩 해봅시다. 1번 P라고 하는 애가 X는 1이라고 돼 있고 Q라고 하는 애가 X제곱은 X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번 딱 보니까 X가 1이면 X제곱이 X랑 같냐? 당연한 거잖아. X가 1이면 X제곱이 당연히 X랑 같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쏘는 게 벌써 가능하잖아.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P가 받는 것만 궁금하니까. 다음 2번 어떻게 쓰여 있냐면 P가 X는 Y다 라고 쓰여 있고 Q는 뭐라고 쓰여 있냐? X제곱은 Y제곱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 근데 얘도 그냥 딱 보니까 X가 Y랑 같으면 X가 Y랑 같은데 제곱해도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바로 아니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인데 3번도 P를 갖다가 보시면 X가 Y보다 크대요. Q는 어떻게 써있냐면 X에서 Z를 뺀 거, 그 다음에 Y에서 Z를 뺀 거, 얘네들의 대소관계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에서 Q로 화살표를 한번 날리는 게 되는지 확인해보면 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대소관계 저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똑같은 수를 갖다 뺀 거잖아. 그럼 이게 그냥 성립을 해버려.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다 라는 거지. 뭐 이렇게 문제가 다 이러니. 4번 보시면 4번이 어떻게 돼 있냐? P는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고 Q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여져 있어. 왜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냐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지.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지금 여기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0도 포함이고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얘가 더 큰 범위지. 얘는 이제 둘 다 양수인 경우도 있고 음수인 경우도 있으니까 얘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반대로 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이게 둘 다 양수면 곱하면 양수겠지. 이거 뭐 당연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원했던 형식이죠. 저거를 이제 저게 나오길 바랬으니까. 그 다음에 5번 P 같은 경우는 X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Q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XY가 이제 0이 아니라고 하셨잖아. XY가 0이 아니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XY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y 둘이 곱한 게 0이 아니죠. xy 둘이 곱한 게 0이 아니기 때문에 x가 0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y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뭐라도 0이 나온다면 곱했을 때 0이 나올 건데 둘이 곱했을 때 0이 아니란 얘기는 둘 다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 그러면 둘 다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애들 제곱해서 더하면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거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아니라는 거의 말뜻이 그냥 이거거든.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 안 되려면은 물론 이제 거기 문제에 실수라는 전제는 깔아줬죠. 문제 마지막에 깔아줬어요. 둘이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 아니라는 거는 요거 역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저것도 빼시면 되겠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404번에 보시면 요 404번에 있는 문제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이랑 그 앞에서 언제 배웠니? 3단 논법 398번에 나와 있던 그 3단 논법에 해당하는 문제를 섞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 있어. 문제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쓰여 있고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써 있어. 이거 가지고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명제를 찾아달래요. 그러면 저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이 그냥 하나의 명제로 쓰여질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거냐면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 그러면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에서 not Q로 화살표 이렇게 날리는 건 가능하지. P가 쏴야 되죠. 충분히 쏘는 거라 그랬어요. 충분히 쏘는 거. 그 다음에 쟤는 충분 조건만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P이면 not Q이다. 요게 참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지. 이게 참이라고 알아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Q는 R로부터 화살표를 쏠 순 없어.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화살표를 받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참이냐면 R이면 Q이다. 이게 참이지. 그러면 3단 논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냥 이런 거 등장하면 우리 뭐부터 쓰고 시작한다? 참인 거 찾아놨으면 저거의 대우도 반드시 참입니다. Q이면 not P이다. 이것도 참인 거 알겠지? 요거의 대우도 참이고 이거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야. 그러면 not Q이면 not R이다. 요것도 참이죠. 그러면 참이네 이렇게 4개 써놓고 나서 꼬리물기 가능한 거 꼬리물기 하자 그랬죠. 꼬리물기 가능한 거 찾아보면은 P면 not Q인데 여기로 가네. not Q면 not R이다. 그럼 P는 어디로 갈 수도 있다? P는 not R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R이면 Q인데 Q는 not P라고 그랬으니까 R이면 not P도 가능하다. 사실 이제 얘네들이 대우관계니까 더 이상 쓸 거는 없죠. 그냥 이 정도만 써놓으면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나 봐요. 그럼 거기에서 보시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지. 이게 1번이지. 그 다음에 2번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요. Q이면 not P이다. 3번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4번 R이면 not P이다가 여기 있지.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R이다. 여기 있네요. 5번 1, 2, 4, 5번은 있고 3번이 없으니까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쪽으로 유형 14번부터 시작되는 요 내용들은 다시 이제 뒤쪽의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더 할게요.